저희가 내일은 12시에 옵니다. 12시에. 12시부터 먹방할 거예요. 같이 먹방하는 거예요. 네. 송 작가의 한풀이 방송. 네. 대나무숲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열받는 소식이라 내가 이거 100% 하기가 그러네. 네. 네가 좀 꺼내봐. 제가요? 분노를 끌어올리는 과정을 좀 가지게. 자,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미얀마 군부를 겨냥해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상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걸로 알려진 중국에 맞서는 국방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네, 서울신문입니다. 바이든 미얀마 군부 제재하겠다. 대중국 국방 전략 곧 수립.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낮 연설을 통해 미얀마 쿠데타를 지시한 군부 지도자를 즉각 제재하도록 하는 새 행정명령을 승인했다면서 군부 지도자들과 관련된 기업 및 가까운 가족도 제재 대상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번 주 첫 제재 대상을 확정할 것이며 강력한 수출 통제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 내 버마 정부 자금 10억 달러에 군부가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버마 정부를 이롭게 하는 미국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버마 주민의 직접 이득이 되는 의료 등의 영역에 있어서는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비판하면서 추가 조치도 동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데 얘들이 정말 국제적인 예의가 없어요. 다 미얀마라고 이름 바꾸거나 미얀마로 불러주는데 얘들은 대놓고 버마라고 하고 있죠. 기자들 앞에서나 이거 얘기를 할 때 그냥 명칭을 버마로 써. 이거 뭐지? 근데 그러게. 이게 이 명칭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아웅산 수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아웅산 수치 여사가 그러니까 국가자문역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본인 이름에 대해서 아웅산 수지로 불러달라. 수키라고 그러던데 수치가 아니고 네, 수키인가 수치인가 뭐 네, 비슷하니까. 그리고 미얀마가 아니라 버마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버마가 더 이제 자신들의 정통성을 잘 나타내는 거고 이 미얀마라는 명칭 자체가 국호 자체가 군부가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바꾼 이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버마라고 불러줘야 되는 건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저도 그게 맞지 않을까. 그러나 유엔에서 그러니까 유엔이라 말하면은 공식 국제사회의 공식 그 국호는 미얀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걸 우린 줄여서 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또 우린 줄임말이지만 이거 발음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 다른 말이죠. B하고 M하고 다른 건데. 그래서 지금 구 본인님께서 미얀마 인권운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은 버마라고 하더라고요 하셨어요. 맞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심각한 지경에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재라는 게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이미 미국하고 저기 버마하고 무역 관계라는 게 거의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마 정부 자금 10억 달러가 미국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건 나도 듣도 보도 못하던 얘기예요. 10억 달러면 이건 무슨 돈이야?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버마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예산 5분의 1이야. 근데 이게 왜 미국에 있는데요? 있다라는 거를 지금 와서 까고 지랄이야. 이건 뭐죠? 저는 이거 사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일까? 지금 일본이 1년에 이 버마에 주는 그 지원 자금 네. 그것도 한 10억 달러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돈이 쿠션이 아닌가. 이게 다이렉트로 안 가고 미국에다가 돈을 줘놓고 얘네들이 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일종의 로비 자금 형태로 일본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왜?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거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아구가. 10억 달러다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남아에 공식적으로도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 내에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사실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고 예전에 수탈했던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계속 생색을 내요. 우리가 니네한테 얼마를 지원할게 네,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그 지들이 셀프로 거기다 동상 세우고 애들 사가지고 동상 시키는 거 이렇게 그 돈 주고 시킨 다음에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사당에다가 곡물 바치고 일본 옛날 군인들 추앙하는 그 제례 지내달라 그러고 또 기사 내고 그러면서 이 버마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요따위 얘기들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게 뭘 해도 애들이 이렇게 못돼 처먹었냐? 그러게. 아주 돈 갖고 할 수 있는 가장 치사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5만 원 줄게 아빠 사랑한다고 해봐.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너무 뭔 자연스럽게 소리야. 나온대. 이게 뭔 소리야? 뭐 우리 윤지가 많이 당했나 혹시 집에서? 갑자기 이런 요새 얘기를. 5만 원으로 잘 안 돼. 애들이 네. 인플레인가 봐. 근데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는 미국 정부가 이 버마에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이분 근데요 지금 보세요. 그 취임 첫날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했잖아요. 열흘 사이에 45개를 했어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지. 사인만 하고 있어요. 하긴 지금도 행정명령이긴 합니다. 네. 이 행정명령이 뭐냐면은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수단이죠. 근데 아니 버젓이 의회라는 곳이 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떤 법안을 제정할 수 있고 결의안을 낼 수 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한 채 지금 독단적으로 계속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사인만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같으면 앞바다에 함대 보냈어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 지금 뒤에 기사 있는 거 추가로 좀 읽어줘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이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가 곧 내놓을 제재 명단에는 쿠데타를 주도한 민아흥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군부와 연계된 MEHL 등의 대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장성들은 미얀마 내 소수 무슬림 로힝야족 학살에 따라 2019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이미 오른 적이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미얀마 군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이거야. 이미 트럼프가 지금 지금 쿠데타 주도한 이 사람을 그러니까 국제 테러리스트 안에 올려가지고 블랙리스트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 내 입국도 못하고 그렇지. 미국 계좌도 못 가지고 비시카드도 못 쓰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뭔가 추가된 걸 해야 압박이 될 텐데 기존에 돼 있는 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마치 자기가 새로 하는 것처럼 모양을 꾸미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무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 생각나. 옛날에 우려 많이 했던 분 있잖아요. 우려만 하던 그분. 8년 내내 우려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려 좀 그만하시라고. 예, 그랬죠. 총장 하시던 분이죠? 예, 그분도? 사무총장 하시던 분이죠. 네. 네. 총장들이 문제야, 보면. 네? 그렇잖아. 포청장도 총장이 저질렀지. 지금 검찰도 지금 총장이 말아먹고 있지. 이 사무도 지금 총장이 말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WHO도 총장이란 직제를 없애야 돼, 아주. 아유, 네. 막아꼈네. 총장이 막아꼈어.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버마 쿠데타는 중국을 견제하며 새 아시아 정책을 고민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첫 외교 시험대가 됐습니다. 근데 네. 이 외교 시험대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중국을 압박하겠다, 군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압박하는 방식이 옛날 오바마가 했던 일본 주도의 중국 봉쇄 정책을 다시 되살리려고 한다는 거야. 맞아요. 보면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하고 파트너 교합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도로 오바마거든. 맞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미 국무장관하고 일본 외무상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다시 한미일 동맹이 중심이 돼서 가는데 중요한 건 한미일 동맹이 중심이 돼서 가자라는 얘기를 미국하고 일본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수평적인 동맹이 아니라 수직적인 동맹인 거예요. 미국이 뒷배를 서고 일본이 이 모든 지위를 맡으면서 한국은 거기에 딸려 들어간다는 개념의 그렇죠. 어떤 그런 구상이었거든. 근데 이제 이걸 도로 내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야. 전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했던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주한미군 빼게 되면 바로 적화된다. 북한한테 맥힌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한 게 얼마 안 돼서 이제는 미 국무부가 대놓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말하자면 주한미군을 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협박질을 해대고 있어. 그러니까 똑같네. 지금 우리 언론이 그거를 받아 써가지고 지금 뭐 동아시아 안에서 지금 뭐 우리 한국이 패싱당할 위기다, 뭐 대북 정책을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따위로 지금 뻔뿌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한 대로 그대로. 근데 너무 빠르고 너무 뻔뻔한 거야. 우리한테는 한 번에 어떤 일종의 이런 대화를 해보자든지 이런 부분에 의견 조율이 아니라 일본하고만 딱 얘기 듣고 자 빨리 일본이랑 관계 개선해. 자, 일본이 원하는 거는 지금 징용 노동자에 대한 판결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는 거야. 그거부터 빨리 해줘. 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니까?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 대한민국 국가의 존엄을 미국 놈들이 앞서고, 외놈들은 뒤에서 형이 대신 해결해줘. 뒤로 그렇지. 빠져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미국 놈이 나서갖고 이지랄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무슨 가장 중요한 동맹이 어쩌고, 뭐, 바이든이 되면 뭐, 한미 관계가 개선되고. 누가 그딴 얘기 했었지, 그때? 그딴 얘기 한 인간들 다 나와, 진짜. 진짜. 아이고. 그때 저희가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너무 노골적이잖아. 이게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쿠데타가 약간 이상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쿠데타가 이상해. 딱 생긴 순간, 그리고 지금 뭐 대만 얘기 계속 나와요. 군사적으로 압박 조치 취하고 있다고. 트럼프 때는 바로 B2 죽음의 백조 2대 보냈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와, 바이든은.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미얀마를 가서 이게 이제 수석수석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이 바이든이 들어섰을 때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서 너무 더 짜증이 나는 게 우리나라 토착 외국 언론들이 거기에 또 보조를 맞춰가지고 또 깨춤을 추고 있는 신났어, 거야. 지금. 신났어, 네. 지금 얘들은. 저는 미쳐버리겠어. 이 그림이 너무나 예측 가능한 그림이었는데 이게 고스란히 너무 그려지니까 이것들을 빨리빨리 이 현무포 미사일을 갖다가 저기 중국 앞 공해상이나 일본 열도 건너서 저쪽 북태평양 쪽에다 한번 쏴주든지 해갖고 우리도 이만한 군사적 능력이 있는 거를 과시를 하든지 어떠든지 해야지. 중국은 대놓고 미리 선전포고 때려놓고 있고, 야, 너 미국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 이러고 있고, 일본 놈은 지들이 직접 협상할 마음도 없고 입장도 곤란하니까 뒤로 한 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왜 미국 놈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주한미군 갖고 시비를 거냐고. 그 주한미군이 이렇게 대단해? 주한미군은 지금 한국군 지켜주려고 있는 군대가 아니야.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하려고 있는 군대야. 그렇죠. 우리는 필요 없다니까. 양키 고홈. 오직 한번 지금 북한도 주한미군 그렇게 갈 데 없으면 원산이나 이 함흥으로 와. 우리가 부지대 줄게라고 제안할 정도까지야 지금. 진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양키 고홈 노래 겁나 불렀는데 진짜 아직도 안 나갔어. 이것들이 아주 그냥. 제가 유봉재님 말씀대로 어떤 나라에 있어 헌법 사법부가 대법원이 결정한 내용을 단순하게 외국에서 그거 아니니까 그 집 본국 일도 아닌데 내가 보기에 일본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니네들이 사법부 결정 뒤집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뒤집냐 그거를. 외교적으로 결례일 뿐만 아니라 이거 속국으로 보는 아주
아니 이걸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예의 없는 행동인 거예요, 이거는. 양아치.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어떡해요, 우리 어떡해요 이러고 또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희망도 줘야지. 근데 우리가 4년 전에 그냥 그 오바마가 전화해서 저 협약 좀 해봐봐. 그럼 밤중에 전화 받고 네 그러고 그냥 바로 주말에 통화해갖고 자 전화 통화로 우리 얘기 다 끝냈고요. 자 위안부 합의 끝난 거예요. 문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문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협약을 끝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해갖고 나중에 보면 문서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 근데 그 발표를 못하는 그따위 국가가 아니야 지금은. 1228. 예, 1228. 2015년 1228. 입에 쩍쩍 붙죠. 아주 그냥 난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안에서 그 한국의 외교력이 빛을 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사실 너무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문재인 대통령 진짜 외교의 달인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거 저는 그분이 대통령이란 사실에 일단은 굉장히 안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기대가 돼요. 예전 정권에서는 이런 상황들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었고 무력하게 정말 끌려갔었는데 무력적으로 시키는 데는 했었는데 다 했지. 자 과연 우리 외교의 달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어떤 수를 쓸 것이냐 어떤 패를 꺼내놓을 것이냐 혹시 예측 궁금하다. 가능하십니까? 1차적으로 남북 간의 정상 합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남북이 우린 스스로 잘하고 있으니까 니들은 신경 꺼라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대외적인 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진짜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뭐 이제 그 정상회담을 가져줘 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12월 달에 원래 한미일 정상회담 하기로 한 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이 충분히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자 정상회담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하고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통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게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 한국이나 동아시아에 있는 위치나 외교적인 상황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 거구나 라는 차원에서 다르게 반응을 해오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중국을 일종의 중국하고 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렛대로 조종하면서 이용하면 돼. 왜? 양쪽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한테 경제적 보복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적 제재? 동맹한테 군사적 제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미군 빼겠다고? 빼라 그래. 빼면 누가 손해인데? 미국이 빼라. 손해지. 제발 빼라. 니들 그 미군 딱 빼가는 순간 걔네들 월급 주고 체례비 주고 옷대 입히고 어마어마한 돈 물어야 돼. 어딘가에 또 전쟁이 터지겠구만. 니들이 거기 애들 거기다 우리나라 이 영토에다가 다 처박아 놓고 1년에 뜯어가는 돈이 9,500억인데 그렇지. 바로 빼 이 새끼들아. 그리고 니네들 우리한테 그 돈 달라고 할 거 있잖아. 니네 용산기지 지금 전부 오염돼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토지 복구하고 환경 관련해서 피해 그래 갖고 우리가 손배서 걸 거야 니들한테는. 다 뱉어내야 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어쨌든 정부가 또 할 외교적 역할이 있고 그러면 국민들은 그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 믿고 가만히 있을게요. 그거 안 돼요. 사실은 일본한테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정부가 정말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온 국민이 같은 생각이란 거예요. 토착 외구들 빼고는 친일 매국노들 빼고는 온 국민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싫대잖아. 내가 어디 국민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해? 나도 정치인이야.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린 뭘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려면은 지금 미국과 일본이 짝짝꿍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으로 떠들어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토착 외국 언론에 대해서도 니네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이냐? 너네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신랄하게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바이든이 그때 뭐 당선된다 만다 했을 때 뭐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 있는 외교 담당하는 사람들 다 바이든 되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그 했거든요. 당시에 저 아직도 기억나요? 국립외교원장. 네, 예, 김영준 예. 외교원장. 김준영 이름도 원장 나와서 까먹었네. 뭐라고 하셨죠? 예. 바이든 되면 뭐 옛날처럼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요. 잘- 오바마 때로 하고는 그렇게- 다를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온갖 얘기를 그렇게 다 하고 갔어요. 아니 그 당시 데리고 있던 부장관들 부국무장관하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지금 국무장관하고 국가안보보좌관이 됐어. 오바마 3기 그대로 이어받았어. 외교정책에 관한 한. 그 사람들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입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이고, 진짜. 진짜. 하여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지할 때도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개념에서 트럼프가 되는 게 그렇죠. 낫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그쪽에 있는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교력을 또는 우리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던 건데 지금 바뀌자마자 2주일도 안 돼서 벌써 이렇게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쟤네들이 준동할 수 있는 거는 남북이 전쟁을 다시 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작년도에 이미 그 실질적인 정전 선언을 했잖아요. 협의를 그렇죠. 못 봤을 그렇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남북 간에 우리는 앞으로 군사적 충돌이라든지 남북 간의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세계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부터가 아마 설 지나고 나면 바로 우리 외교 정책 안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힌트 비슷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물밑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걸 조금 더 노골화 해가면서 그렇죠. 정상들이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괜히 그 긴장 조성하지만 한반도 자기네끼리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야 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외로웠어. 근데 지금은 안 외로워요. 우리 대통령의 위상과 한국의 어떤 방역 국가로서의 위상, 백신 주 생산국으로의 위상이 대단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입김이 정치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정치인들이 제일 중요로 하는 게 뭡니까? 백신하고 치료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 생명 유지가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 정치인들은 국방, 경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제일 큰 문제야. 그걸 극복하려 그러면 백신이랑 치료제를 확보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뭐 바로 재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여기에 모든 게 이 역량이 그렇지. 집중돼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이 모든 치트키를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입장에서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옛날처럼 함부로 압박하거나 이거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왜 주한미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분 있잖아요. 버웰벨 이 사람이 그 말 한 거거든요.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한국이 전자권을 전환하면 북 정권의 복속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 걔네들 전차까지 다 치웠더라. 폐기를 했더라, 아예. 기름값이 없어하고 훈련하자 그럴까봐. 그러니까 미국이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이게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거 뭐 미국의 소리 방송에 성명을 보낸 거예요. 이게 누가 취재한 게 아니야. 너무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안 한 것처럼 하려고 전 주한미군 사는 걸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걸 방송국에다가 성명을 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건 대놓고 정치 개입인 거야. 뭐 현직은 하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직을 가지고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만약 이게 막 반발을 하면 우리 아니고 그렇지. 전직 싱크탱크 이야기들은 모르나- 이로 핑계대는 거지. 야, 진짜 하여튼 이 분노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건 모르지만 외놈들 편들고 외놈들 제안하는 거 따라가려고 하는 정치인이나 언론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번 기회에 잘 걸을 수 있죠. 걔네들 편에 선 니들이 수박이고 니들이 매국노들이야.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고요.